자, 한세님. 관형어의 종류 4가지, 부사어의 종류 4가지 정리해 볼 거예요. 지금부터는 흰색으로 적는 거야. 여러분 까만색. 준서님. 자, 채는 뭐의 첫 글자일까요? 그렇죠. 채연. 채연 더하기 조사. 이게 관형어의 2번째 유형이에요. 동훈님 필기를 하시라고요. 포기하면 안 돼요.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채연 더하기 뭐라고요? 조사. 그래서 체조. 그 다음에 간미연은 뭐였죠? 체조하는 간미연, 어간 더하기 어미. 어간 더하기 어미. 자, 체조하는 간미연, 어간 더하기 어미.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는 거예요. 동훈님 아시겠죠? 쓰고 있니? 졸라 빨라. 자, 체조하는 간미연, 체조하는 간미연. 이렇게 해서 동일한 형식이지만은 내용이 달라서 관형어와 부사어로 나뉘게 된다. 자, 마지막 4번으로 갑니다. 마지막 4번은 체언 단독이라고 써볼게요. 체언 단독. 자, 체언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 부사 더하기 보조사예요. 자, 이때 추억의 보조사 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희님, 보조사의 종류를 4개만 읊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시세끼 말고 보충해서 먹는 간식 같은 느낌으로 만두가 있었는데요. 4가지 읊어볼까요? 시작. 은만도요. 그렇죠. 먹기 싫으니까? 아니, 주기 싫으니까. 주기 싫으니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은만두 주세요 하니까 주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아침에 들으니까 신선하네요. 그거 있었죠. 조차까지? 맞아. 그렇죠. 이게 보조사예요. 자, 이제 돌아옵니다. 관형사의 종류. 이제 여러분들 예를 써볼 텐데요. 관형사의 종류. 랩으로 익혔던 관형사. 예. 어느면? 여러 모dom에. 이기죠? 그거 얘기했나요? 아무 노래를 누가 불렀습니까? 지코 안무가 제 걸 패러디한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표절입니다, 표절. 제가 가르칠 때 이그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지코가 아무 노래에서 아무래나 틀어 라고 안무를 제 영상을 보고 표절한 거거든요. 아무래나 일단 틀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제 댄스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아무도 찾지 않을 생각인가 봅니다. 주말 동안에 유튜브 구독했다 손 들어주세요. 진짜. 그래도 주말 사이 줄지는 않았더라. 그나마. 빨리빨리 하시고요. 윤터기가 나네. 빨리빨리 하세요. 알겠죠? 자,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느냐? 관형사 퍼레이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윈터 끝나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추억 속의 선생님이 되는 거죠. 옛 선생님. 사례는 옛 선생님이라고 적어볼 거예요. 적었니? 자, 옛 선생님이라고 적고 색깔 다른 걸로. 자, 어디에다가 밑줄 그을 거예요? 예. 에다가 밑줄 그을 거예요. 얘가 뭐라고요? 관형사이자 곧 문장 성분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관형어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식관계를 나타내주는 표시를 해주시고 관형사 예시 그대로 관형어가 된 경우다. 됐죠? 두 번째, 체험 더하기 조사의 구조인데요. 가기 전에 부사어로 넘어와서 비교해 봅시다. 부사 자체가 부사어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자, 매우 예쁘다, 매우 예쁘다 하면은 이렇게 아까 옛 선생님 할 때 선생님의 품사는 뭐예요? 명사, 체언이었잖아요. 예쁘다의 품사는 용언, 그쵸? 용언 가운데서도 성질, 상태, 형용사, 그쵸? 근데 그 형용사, 즉 용언을 수식해주고 있는 매우가 품사로는 부사고요. 준서님, 부사, 네가 알고 있는 부사 아무거나 읊어보세요. 시작. 가장, 제일, 잘, 매우. 따라서 시작. 가장, 제일, 잘, 매우. 이런 게 부사예요. 준서님, 그쵸? 그 가운데 매우. 오케이? 부사가 부사어가 됐다. 자, 그 다음에 체언 더하기 조사. 체조하는 간비언에서 체조. 자, 체언 더하기 조사 사례 적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기의 남자 누구예요? It's me. 그렇죠.
광희예요. 광희가 슬기의 남자예요. 자, 슬기의에다가 밑줄 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에다가 동그라미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더하기 뭐의 구조입니까? 채연 슬기 더하기 조사 의의 구조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수식관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슬기 의가 밑줄 그은 세 글자가 관영어다. 의까지 밑줄 그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조사에다가 물결표 뭐밖에 없다고요? 의 한 개밖에 없어요. 그쵸? 주님, 의의 정체는 뭐죠? 무슨 조사? 시작. 관영격 조사라고 말해야 돼요. 무슨 조사? 관영격 조사 의예요. 기억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와서 부사어 만들어주는 조사 뭐가 있을까? 먼저 갑니다. 조사의 물결표.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부사어의 자격을 만들어주는 조사를, 준서님, 무슨 조사? 창밖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 준서야. 부사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를 뭐라고 그래? 5글자. 그렇죠. 부사격 조사예요. 네가 알고 있는 거 읊어볼 거예요. 4개풍으로 갈 거예요. 시작. 에스로에게 와과, 에스로에게 와과, 에스로에게 와과. 이렇게 외웠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그쵸? 자동 발사예요. 선생님, 정신 차리시고요. 써보세요. 에서. 그 다음 뭐라고? 로. 그렇죠. 로 또는 으로. 그 다음 뭐야? 에게. 그 다음 에와과. 그렇죠. 에와과. 요 정도는 우리가 외울 수 있어야 된다. 점점점. 이런 게 붙으면 이제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윈터에 와가지고 학원에서 뭐 했어요? 맨날 놀았잖아요. 그렇죠? 학원에서 놀았다. 학원에서 놀았다. 즐거웠죠? 학원에서 놀았다. 제일 즐겁게 놀았어요, 우리 반. 그렇죠? 네, 즐거웠어요. 자, 밑줄 그을 거예요. 학원에서 통으로 밑줄. 4글자 전체에다가 밑줄 그을 거예요. 그쵸? 동우님, 어디에 동그라미 할래요? 조사. 뭐 있어? 에서. 그쵸, 에서. 에서에다가 동그라미 합니다. 부사격 조사. 그래서 조사의였고요. 조사의였고, 조사에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학원에서가 통으로 놀았다라고 하는 용언, 동사로 수식해주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3번째. 체조하는 간미연 가운데 간미연으로 갈 거예요. 어간더미 더하기 어미에서 어미의 물결표. 관용어를 만들어주는 어미를 우리 시험 봤는데 어미의 종류 막 읊어댈 때 가면이다 라고 하면은 지훈님, 이거 좀 어려운 건 우리 지훈이한테 물어봐요. 가면 역할을 하는 어미, 그쵸? 비종결 어미 가운데서, 그쵸? 연결 어미 말고 그 옆에 있던 거 무슨 어미? 그렇지. 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전성어미죠. 전성어미 가운데 그 가면 같은 녀석, 전성어미 가운데서 관형사인 것처럼 꾸며주는, 그러니까 위장하는 가면용으로 관형사형 전성어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붙으면 품사가 관형사로 바뀌진 않지만 관형어로는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읊어볼까요? 니은 받침 으로 3개가 있었어요. 가볼게요. 니은 받침 은는, 그쵸? 그 다음 리을 받침 2개 뭐 있어? 리을 받침 을, 그쵸? 기억나죠? 니은 받침 은는 리을 받침 을. 다 끝났다. 영어로 뭐예요? 던까지 6개 밖에 없어요. 이건 완전히 외워야 돼요. 이건 중요하니까 빨간 펜으로 박스하고 다시 한번. 이건 계속 나와. 문장할 때도 나와. 외워야 돼. 외워. 니은 받침 은는 리을 받침 을. 이거 완전 외워야 돼요. 자, 사례를 이제 들어보면요. 자, 예쁜 슬기 가면 되겠죠?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쁜 슬기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쁜에다가 통으로 밑줄. 자, 어미에 해당하는 것을 동그라미 할 거예요. 선생님, 예쁜에서 어미는 뭡니까? 기본형이 예쁘다니까 다르지만 예쁘 빼고 뭐가 어미예요? 그렇죠. 니은 받침에다가 동그라미. 니은 때문에 관형어가 된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관형사는 아니지만 관형어는 됩니다. 자,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볼 텐데 칠판 보세요.
지금 관용어의 종류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관용어의 종류에 해당하는 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관용어의 종류 가운데 일부에 불과해요. 뭐가요? 관용사라고 하는 게 한 개에 불과해. 한 종류에 불과해. 그러니까 모든 관용사는 관용어다. 맞아요, 틀려요? 부분인 관용사, 전체인 관용어. 그러면 관용사는 관용어의 부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관용사는 관용어다. 맞니, 틀리? 맞지? 근데 모든 관용어는 관용사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 예쁘는 관용사야 아니야? 관용사가 아닌데 그렇지만 관용어가 되는 거야.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거예요. 자, 얘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자, 어미에다가 물결표 하신 다음에 부사어를 만들어준 어미니까 이 느낌 오지? 부사형 전성어미. 여기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자, 부사형 전성어미. 우리 기억해 볼까요? 자, 윤소님이 한번 기억해 봅시다. 부사형 전성어미 뭐 있었어요? 멍멍. 누가 듣도록? 개가 듣도록. 개 듣도록.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개 듣도록. 기억하세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개나 뜻이나 도록 따위가 붙으면은 부사어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 시험 볼 때 적었던 사례, 예쁘게 웃어라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예쁘게 세 글자 모두 밑줄 이렇게. 얘가 이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웃다라는 동사 용언 수식 부사어예요. 이때 개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어미 개구나. 어미 개가 붙어서 관형어가 됐구나. 이렇게. 동우님, 예쁘게 품사는 부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문장 성분은 뭐예요? 부사어입니다. 마찬가지. 다시 부사어의 종류 네 가지, 부분에 해당하는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뭐가 아니라 부사어가 아니어도 부사어가 아닌데 부사어가 되는 경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부사는 부사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모든 부사는 부사어가 되죠. 부분과 전체의 관계니까. 모든 부사어는 부사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히? 한세님, 그쵸? 부사가 아닌 녀석이 부사어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효용사인데 부사어가 된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 헷갈리니까 한 번 더 쓸 거예요. 예쁜의 품사는 뭐고, 그러니까 품사는 뭐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은 무엇인지 따로 다 적을 거예요. 헷갈리니까 투서나. 품사는 언제나 형용사라고 써주시고, 문장 성분은 관형어라고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알겠죠? 얘는 품사는 뭐예요? 여전히 형용사. 이유는 가면 썼을 뿐이니까. 부사형 전성어미 가면. 다시 문장 성분은 용언 수식의 부사어다 라고 한 번 더 써주시는 거야. 춘선님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체언 단독형의 관용어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지금 위터 기간에 친구 엄청나게 사귀었죠, 그쵸? 맞죠? 수아님, 준이 여기 와서 처음 본 거 맞죠? 그쵸? 엄청 친해졌잖아요. 그쵸? 아, 친구 아니다.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속고 있는 거죠. 자, 학원 친구라고 적어볼게요. 학원 친구. 학원에다가 밑줄을 띄우시고 학원. 품사는 명사인데 이거 자체가 관용어가 된단 말이에요. 뒤에 있는 친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걸 기억하는 방법, 빨간 펜. 체언 단독형이라고 했는데 의의가 뭐가요? 의의가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화살표로 2번에서 4번으로. 원래는 2번의 형태가 돼야 하는데 그 조사 의의가 생략된 형태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학원 의의 친구라고 쓸 수도 있을 거를 의의를 안 쓴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체언 또는 체언 단독형이다 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체언 또는 체언 단독형의 관용어다 라고 말해요. 자, 지금 학교 간다는 명분으로 학원을 빠지신 우리 누구? 은재님이 잘 듣고 계실 텐데 은재님이 지금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집에서 게임하는 은재를 보고 잘도 논다 라고 하시겠죠. 잘도 논다. 그래서 이때 잘도에다가 밑줄을 띄 그어보시고 두 글자 다 밑줄 긋는 거예요. 잘도 논다. 한세님 잘도 잔다 말고요. 잘도 논다. 자, 이렇게 수식관계 만들어 놓으시고 부사어가 되는 것인데 이때 보조사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동그라미 뭡니까? 토. 대표적인 보조사 뭐 있죠? 은 또는 는, 만, 그 다음에 도, 요 따위가 있다. 점점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종류 가운데 4번 부사 더하기 보조사의 구조에 부사어까지 마무리한 거예요. 준소님 정답을 왜 이렇게 감상합니까? 네? 부사어하고 관용어의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공통된 거 뭐라고요? 체조하는 간미연. 뭐라고요? 체조하는 간미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단독 드립을 들어갑니다. 준서님이 단독 드립을 하겠습니다. 안 보고 한번 쭉 읊어볼게요. 자, 부사어를 만드는 네 가지 방식. 준서님, 자, 외워보세요. 네 가지. 시작. 부사. 그 다음, 체조하는 간미연. 네 번째는 부사 더하기 보조사. 자, 관용어 만드는 네 가지 방식을 읊어보세요. 시작. 관형사, 체조하는 간미연. 마지막? 그렇죠. 체언 또는 체언 단독 기억해야 돼. 자, 어미를 통해서 관형어 만들어주는 방식. 어미를 통해서 관형어 만들어주는 방식. 아까 3번에 적었던 거 있잖아요. 어미를 통해서 관형어 만드는 방식. 환유님? 8개입니까? 6개입니까? 7개인가요? 6개인가요? 6개? 6개 한번 풀어볼까요? 시작. 니은 받침, 은는, 리을 받침, 을던. 어미 붙여서 관형어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한세님. 그렇죠? 네. 자, 이거 완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순서에 따르면 문장 표현 해야 할 차례인데 노트에 따르면요. 순서를 바꿔서 뒤로 쭉쭉 넘길게요. 문장의 구조로 먼저 가겠습니다. 뒷장 넘겨서 19페이지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 19페이지. 자, 문장이 짜임으로 갈 거예요. 자, 펜 드시고요. 자, 이것도 내일 우리 시험 봐야 될 범위입니다. 내일이요? 모레 시험 봐야 될 범위인데, 자, 문장의 짜임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장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 텐데, 우리 문장의 괄호 처리 딱 하시고요. 문장 그러면은 형식상 써보세요. 형식상 완결되어야 한다 써보시고요. 형식상 완결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 자, 완결 대신에 종결이라고 써요. 종결. 형식상 일단 종결되어야 하고 내용상 완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써볼게요. 자, 형식상 종결, 내용상 완결. 왜? 화장실 갔다 와도 되냐고요? 빨리 갔다 오세요. 자, 형식상 종결, 내용상 완결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형식상 종결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미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주어 더하기 서술. 서술어의 형식으로 끝나야 돼. 나는 슬기를 사랑한다. 그때 사랑한다라는 걸 빼버리고 나는 슬기를 하면 문장이 아니야. 문장이 아니죠. 뭐가 없으니까. 서술어가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걸 알아두시고요. 문장의 종류를 한번 쭉 써볼 텐데 칠판 오른쪽에 적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여백에다가 계속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문장의 종류를 읊어볼 텐데 다시 말해서 형식상 주어 더하기 서술어의 형태로 완결되는 두 가지 종류를 써볼 거예요. 주어 더하기 서술어의 구조가 한 번 나온 경우도 있지만은 두 번 이상 나온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소님, 주어 더하기 서술어가 한 번만 나왔어. 그럼 무슨 문장이라고 합니까? 카메라를 막 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 목숨을 내놓으시면 안 돼요. 아까운 거예요. 목숨 알겠죠? 선생님 화이팅. 자, 문장이 하나짜리야. 무슨 문장? 고유어. 단문장이야? 혼문장이야? 혼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문장 써보시고요. 주어 더하기 서술어의 짜임이 두 번 이상 나온다. 동훈이? 뭐라고 하죠? 두 번 이상? 복문장이 아니라 경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훈이 적고 있어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노트 정리 잘 하셔가지고 상품 받아야죠. 네? 경문장이에요. 다시 준서님, 경문장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주술 자 써보세요. 주술 문장이 있고요. 주술 그 다음에 주술술 술술 침 넘기면 안 돼요. 술술. 자, 색깔 다른 걸로 괄호 처리할 거예요. 동훈님, 앞뒤 이건 바깥쪽 안쪽 이렇게 괄호 처리를 선생님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알겠죠? 주선님, 주술 문장하고 앞뒤로 어떻게 돼 있죠?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무슨 문장? 그렇죠. 이어진 문장 써보세요. 이어진 문장이라고 쓰시고요. 주선님, 그러면 이 문장은 형태상 큰 문장이 작은 문장을 안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슨 문장?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는 문장. 자, 다시 이어진 문장의 종류를 두 가지, 아는 문장의 종류는 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환유님, 이어진 문장의 종류 두 가지예요. 우리 연결 어미 가운데에서 종속적 연결 어미가 있고 대등적 연결 어미가 있었잖아요. 그대로 가는 거야. 어떻게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 다음 두 번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됐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혜성님, 그럼 대등하게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하는 어미들을 읊어볼 거예요. 대등적 연결 어미. 시작. 나만 보면 만 앞에 지만 붙이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었죠. 기억나요? 안 나요? 사랑하지만 사랑하고 사랑하며 있었잖아요. 네? 그죠? 네, 수아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만들어주는 어미가 있었습니다. 종속적 연결 어미를 읊어볼까요? 다나카야 니까무로요. 니까무로. 시작. 니까무로 서면 뭐라고요? 니까무로 서면 따비가 중간에 있으면은 무슨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었어요. 참고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 순서를 바꿔버리면 의미가 그대로다 달라진다? 달라진다.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바꾸면 안 되는 것이었다. 구분하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한세님, 자, 우리 넋이 나간 한세님, 아는 문장 얘기할 때 말이죠. 빨간 펜,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폭 안겨 있는, 마치 뭐하고 같습니까? 바깥쪽은 광이고요, 안쪽은 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슬기가 광이품이 안겨 있는 거예요. 그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라고요? 안긴 문장. 이제 써볼게요. 안긴 문장. 여기 지금 빨간 펜으로 물결표한 이 문장을 뭐라고 불러요? 안긴 문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안긴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바깥쪽에 큰 전체 아는 문장의 명칭이 달라지죠. 그쵸? 주선님, 읊어볼까요? 안긴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 아는 문장 읊어보세요. 무슨 절을 아는 문장, 무슨 절을 아는 문장 있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아는 문장은 말이지 명칭을 기억하는 방법. 지금 대답을 못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근데 또 한 달 지나면 또 까먹을 거고, 내신 볼 때 또 까먹을 거거든요? 기억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선생님? 아는 문장은 부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lady. 뭘 생각해? lady. 부인. 부인들 중에서도요, 교육상 멍청한 부인을 기억해야 돼요. 명석한 부인을 기억해야 돼요. 명석한 부인. 그렇죠. 써볼게요. 똑똑하다. 명석하다. 명석한 부인, 명석한 부인. 이렇게 외울 거예요. 부인은 부인인데 명석한 부인. 자, 써보세요. 한스님 발음을 해. 발음. 시작. 명석한 부인. 기억하는 거예요. 알겠죠? 명석한 부인을 안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예손님 무슨 절이라고 했어요? 명사절.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서는 뭘까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그죠? 지훈님, 관은 뭘까요? 그렇죠.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 출판사에 따라서 사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관형절을 아는 문장. 한세님, 적어야 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상품이 눈앞이에요. 자, 깔끔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부는 뭐죠?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이는 뭔가요?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인용절. 다 적어보세요. 그래서 일단 아는 문장의 명칭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아는 문장의 명칭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아는 문장 명칭 기억하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문장은 부인은 부인인데 뭐라고요? 부인은 부인인데 명석한 부인, 명석한 부인 이렇게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잘 기억해야 돼. 자, 특히 빨간펜.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게 뭐냐? 사실 내신에서는 이것도 물론 나오긴 하는데 수능에서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그리고 친구들, 수험생들 문법에서 하나쯤 틀리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평가원 출제자들은 여기서 꼭 내요. 이거 되잖아요? 그러면 99%는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잘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저한테 배우면 안 틀려요. 기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문제 풀이 방법까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지웁니다. 문장이 짜임 두 가지, 문장이 짜임 두 가지 읊어볼 거예요. 자, 우리 창밖의 남자, 우리 창밖의 남자, 온통 마음이 창밖에 가 있는 out of mind. 자, 준서님이 읊어보겠습니다. 문장 종류 크게는 두 가지. 뭐하고 뭐라고 그랬죠? 한 번이다, 두 번 이상이다. 읊어봐. 뭐하고 뭐? 한 번이면 무슨 문장? 혼문장. 두 번 이상이면 겹문장이에요. 주술주술. 앞뒤가 이어져 있으면 이어진 문장. 주주술술. 주주. 그러면 그쵸? 아는 문장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요. 뒷장 넘겨.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아는 문장이거든요. 아는 문장. 가볼게요. 아는 문장의 종류는 절의 명칭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이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주주. 뭐라고요? 주주. 주주술술의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는 문장인데, 빨간 펜. 이 가운데 안겨있는 문장을 뭐라고 한다고? 안긴 문장. 근데 이 안긴 문장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일까요? 왜일까요? 절의 성질은 두 가지. 주어 더하기 서술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문장이라는 일반적인 상위 개념과 비슷하지만, 온전한 형태의 문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분, 한 개 성분으로 쪼그라들거든요. 문장 전체야 부분으로서의 문장 성분이야? 부분으로서의 문장 성분으로 찌그러지기 때문에 문장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 더하기 서술어라고 하는 완결된, 그러니까 종결된 형식 갖추고 있으나 한 개 성분으로 찌그러지기 때문에, 쪼그라들기 때문에 요건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장이라고 하진 않아요. 자,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밑에다 쓰셔야 돼. 나는 여기다 적을 거예요. 숫자 1부터 몇 가지? 5까지 적을 거예요. 1, 2, 3, 4, 5. 양이 좀 많거든요.
일단 숫자를 1번부터 2번 그리고 3번, 4번, 5번 간격을 좀 넓게 잡아야 돼. 넓게. 이제 여기다가 명칭은 내가 따로 쓸게. 명칭은 여러분들은 넓게 잡고 써야 돼요. 요거 좀 확대해가지고 여기다 다시 쓸게요. 자, 명칭 기억하는 방법. 자, 뭐라고 그랬죠? 부인은 부인인데 무슨 부인? 무슨 부인? 멍청한 부인이야, 명석한 부인이야. 명석한 부인, 명석한 부인. 이렇게 기억한다고 그랬죠? 그쵸? 자, 1번.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쓸 거야. 뭐라고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쓰시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빨간 펜으로 다시 한번 적을 텐데 문제풀이 방법이 있어요. 문제풀이 방법이 있는데 이 아는 문장 문제에서는 당구장 피딱하고 1번, 2번 쓸 거예요. 됐어요. 명칭 먼저 성분 나중이라고 쓸 거예요. 뭐라고요? 명칭 먼저 성분 나중. 명칭 먼저 붙이고 문장 성분 나중에 뭐라고요? 명칭 먼저 붙이고 문장 성분 나중에. 이거 호흡 조절을 해야 되는데 왜 틀리냐? 수능에서 이 문장 문제 내잖아요. 문장이 짜임 되잖아요. 다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왜 틀려? 이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둘러서 문장 성분이 뭐냐를 먼저 따지게 되는데 그러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명칭을 먼저 붙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돼. 빠르게 갈 거예요. 명칭 붙이는 방법. 명사절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색깔 다른 걸로. 미음 받침 음기라고 쓸 거예요. 뭐라고요? 미음 받침 음기.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겠습니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 사례 적을 거예요. 됐습니까? 나는 슬기가 다 먹기를 똑같이 써야 돼. 기다렸다. 기다려야죠. 맛있게 드셔야죠. 자, 나는 슬기가 다 먹기를 기다렸다. 그럼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한다고요? 선생님! 포기하면 안 돼요.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기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리고 먹기에다가 밑줄 괄호 닫고. 지금 내가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해야 돼.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어 찾을 거야. 내가 먹냐, 슬기가 먹냐. 그렇죠. 이렇게 괄호 딱 여는 거. 그럼 이제 이 괄호한 거를 무슨 절이라고 불러요?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명사절. 그럼 이 문장 전체를 뭐라고 불러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명소관 부인, 명사관 부인 할 때 서술절 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물결표로 생략해 버릴게요. 서술절을 아는 문장. 자, 예를 들어서 자, 슬기가 소리 없이. 자, 소리 띄고 적어요. 소리 띄고 없이예요. 소리 없이. 아니, 하지마. 슬기는 이라고 하겠습니다. 슬기는 바꿔. 눈이 예쁘다. 마음이 급해. 슬기는 눈이 예쁘다. 슬기는 눈이 예쁘다. 로 정정. 자, 됐어요. 그럼 여기서 특별히 표지가 없거든요. 서술절은. 그래서 이렇게 먼저 괄호 처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예쁘다에 밑줄 그을게요. 그래서 특별한 표지 없음이라고 쓸게요. 특별한 표지는 없음. 다만 서술어 다만 주어가 두 개인데 서술어는 한 개인 느낌이 있어요. 느낌.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공통서술어라고 써볼까요? 공통서술어 느낌. 공통서술어 느낌. 이게 공통서술어라는 건 아니에요. 느낌.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는 느낌을 주면 뒤에 있는 주어 서술어를 서술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서술절에다가 괄호 처리 딱 해요. 이게 서술절. 됐죠? 자, 3번 갑니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 자, 관형절이라고 써보시고 물결표 딱 하신 다음에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예를 들어서 나는 슬기가 먹는 모습을 보았다. 자, 이 교시는 2분 늦게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2분 늦게 끝내고 2분 늦게 시작할게요. 마무리 지어버립시다. 자, 먼저 여기 먹는 할 때 는의 동그라미 해둘게요. 그 다음에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은
우리 계속 나온다고 했던 바로 그 주인공 6개짜리 있었잖아요. 6개짜리. 뭐 있어? 니은 받침, 은. 그 다음, 리을 받침, 을, 던. 요 6개. 또 나온다고 했지? 이거야. 이걸 먼저 찾아. 그리고 괄호 닫고 밑줄 그어. 슬기가 먹는 거야? 내가 먹는 거야? 슬기가 먹는 거니까 주어 앞에서 괄호를 열고. 괄호한 이 두 어제를 뭐라고 불러? 관형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전체는 뭐야? 관형절을 아는 문장.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명사관 부인, 명사관 부인. 다 왔어요. 부사절이라고 쓰신 다음에 물결표. 블라블라.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자, 2분 늦게 시작할 테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자, 갑니다. 됐죠? 자, 슬기가. 자, 소리 없이. 슬기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이렇게 써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표지가 뭐가 있냐 했더니 우리 배웠던 거 멍멍 누가 듣도록? 개 듣도록 기 듣도록 했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만 추가할 거예요. 개 듣도록에다가 2만 추가할 거예요. 2만. 나머지 3개는 어민데 2는 접사야. 얘는 접사. 접사라고 써놔. 얘만 접사.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게이 듣도록 게이 듣도록.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5번 갑니다. 명사관 부인할 때 인용절을 아는 문장 할 때 인용절. 자, 예를 들어서 인용절을 아는 문장. 슬기는 자기가 나를 자, 사랑한다고 말했다.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고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하신 다음에 인용절을 아는 문장은 고 또는 라고로 끝나는 말. 알겠죠? 거기서 괄호 닫고 사랑한다. 누가 사랑해? 자기가. 괄호 열고. 괄호 처리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용절. 아까 그럼 여기도 생략되어 있는데 게이 듣도록 할 때 부사절에서 이로 끝나는 말이 있잖아요. 소리 없이. 자, 이거 다시 필기해. 게이 듣도록 게이 듣도록. 주은님 보고 있죠? 이거 2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괄호 처리하신 다음에 이걸 부사절이라고 하는구나. 오케이? 자, 이거 지우시면 안 돼.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지우면 안 돼. 자, 쉬세요. 2분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쉬어.